고금리 저축보험이라도 세금, 건보료 인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금융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금융을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5.95% 연복리 저축보험에 이어 5.95% 연복리는 동일하지만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 가입자분들의 걱정거리를 없애고 높은 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저축보험의 경우 직접 이자를 계산해보면 확실히 5.95% 연복리라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시납으로 5천만 원을 가입할 경우 새해 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6.9%, 그리고 5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31.3%나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로 따져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은행 단리 상품으로 계산할 경우 무려 6.25%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전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은 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현재 이 저축보험의 이자소득과 함께 주식이나 펀드, 배당금 수익 등이 있다면 이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셔야 하고, 만약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상되실 거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특히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목돈으로 이자 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데 이걸 또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금리가 높다고 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만기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고금리 저축보험을 어떻게 건보료 인상도 안 되고 피부양자 자격도 지키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인내심을 갖고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저축보험은 5.95% 연복리에 사업비가 대략 2%가 조금 넘는 상품이었지만 문제는 바로 만기가 3년, 5년 두 가지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여드리면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일시납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 납입한 날부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는 1억까지만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저축보험이라도 1년 이하, 10년 이상 거치할 경우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지만 3년, 5년 만기는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자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내가 받는 이자소득이 얼마인지도 오픈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세금을 떼어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모르고 가입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정말 뒤통수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실 거예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결책은 나왔죠? 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들은 인내심을 갖고 10년 만기로 가입하면 될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저축보험의 경우 최대 5년 만기가 끝날 때까지 고정금리 5.95% 연복리로 굴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납입 후 5년까지 고정금리 5.95% 연복리로 굴러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후 6년째부터 만기 때까지는 5.95% 고정금리가 아닌 공시율, 즉 그 당시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이자를 불이하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입하고 5년간은 고정금리 5.95% 연복리로 이자를 주겠지만 5년 이후부터는 그 당시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율로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10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이 상품은 우리들이 비과세를 위해서 10년을 유지할 만큼 매력적인 상품일까요? 제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
일시납 1억을 거치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까지 계산한 것으로 5년 이후 최저보증 이율인 0.5%와 현재 공시이율인 2.15%로 이자를 불이했을 때 계산한 비교표입니다. 우선 가입하고 5년까지는 5.95%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동일하고 6년째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공시이율은 5년 이후 지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단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향후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1억을 놓고 10년 후 비과세로 1억 3,6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6.4%이고 만약 현재 공시이율로 보자면 1억 4,440만 원으로 44.4%의 수익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목돈을 10년간 묶어두셔야겠지만 비과세라는 점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 여력에 따라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은행 단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입 후 5년까지는 고정금리 5.95% 연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리로 계산해 보면 세해 전 연 6.2%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입 이후 10년까지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할 경우 연 3.6%, 공시이율로 계산할 경우 연 4.4%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년 이상 거치했다면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는 것이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최저보증 이율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후 10년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달리 연 3.6%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자 소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뿐 아니라 건보료 인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이 저축보험은 본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판매하고는 있지만 5년 이후까지 고정금리를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보험사는 사업비를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험사에서 정확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보시면 사업비 전혀 없이 계산할 경우 5년 차의 수익은 대략 3,3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축보험과 비교해보면 대략 차익은 241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 사업비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율로 따져보자면 1억 원에 241만 원이니까 대략 2.4%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나의 1억이라는 돈을 10년간 잘 불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241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계산은 제가 한 것이라 실제 사업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5.95% 고금리 저축보험이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저축보험 분명 장점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가입 후 10년이 되었을 때 실제 이자 수익을 따져보니 우리들이 처음 설명드렸던 5.95% 연복리 고정금리와는 꽤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가입 후 5년까지만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입 후 5년째 해지를 하면 받은 이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당장이라도 가입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5.95%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과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묶어둘 가치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듯한데요. 물론 납입 여력이 충분히 있고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버텨서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요즘처럼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내기도 버겁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복이 무서웠던 적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정말 모든 게 갑작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너무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